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 관세 환급에 착수합니다. 도난된 개인정보가 해피밀 가격에 거래되며 이를 악용한 복지 사기가 미국 전역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트레이더조 이용 고객들이 최대 740만 달러 집단 합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학교에 총격범이 침입하자 교장 선생님이 맨몸으로 돌진해 제압하며 학생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전기 자전거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일리노이주 상원이 면허와 번호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첨단 기술 경쟁이 가속화됩니다. 일리노이주와 IBM이 손잡고 양자 컴퓨팅과 AI 협력을 확대하며 대규모 인재 양성에 나섰습니다. 버지니아주 전 부지사 저스틴 페어팩스가 이혼 갈등 끝에 아내를 총격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목요일 윈TV 미주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대규모 관세 환급 절차에 착수합니다. 총 1,660억 달러 규모로 연방 대법원이 위법 판단한 관세에 대한 환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대규모 관세 환급 시스템을 오는 4월 20일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은 15일 법원 제출 서류를 통해 관세 환급 시스템 초기 단계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CAPE로 불리며 수입업체들이 관세 환급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약 1,660억 달러 규모의 관세와 관련된 환급 절차를 다루는 것으로 해당 관세는 지난 2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불법으로 판결한 조치와 관련돼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환급 시스템을 통해 미국 수입 업체들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개별 수입 건별로 환급을 처리하는 방식 대신 통합 전자 지급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수입 업체들은 이자 지급이 포함될 경우 이를 포함한 단일 전자 지급을 받게 됩니다.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를 근거로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것이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수입 업체들은 국제무역법원에 환급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현재 환급 시스템 개발 과정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약 33만 개 이상의 수입 업체가 총 5,300만 건의 수입 거래에 대해 해당 관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도난된 개인정보가 해피밀 가격에 거래되며 이를 악용한 복지 사기가 수십억 달러 규모로 확산되고 있어 연방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도난된 신원이 패스트푸드 한 끼 가격 수준에 거래되면서 이를 이용한 대규모 복지 사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하원 감독위원회는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Feeding Our Future 사건 이후 복지 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직 감찰관은 15일 의회 청문회에서 도난 신원은 해피밀 가격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범죄자들은 AI와 온라인 강좌를 활용해 전 세계 어디서든 허위복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의회는 현재 실업급여, 메디케이드, 식품보조 등 주요 연방 지원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사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AI, 도난 신원, 온라인 도구를 활용해 시스템 허점을 파고들며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연방 감사기관은 코로나19 기간 지급된 실업급여 중 1,000억 달러 이상이 사기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는 신원 확인 절차의 허점과 감독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전 감찰관 밥 웨스트브룩스는 인터넷이 사기의 진입 장벽을 크게 낮췄다며 범죄자들은 무료 온라인 튜토리얼을 찾고 해피밀 가격에 도난 신원을 구매한 뒤 여러 주에 걸쳐 동시에 허위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온라인에서 사기 방법이 공유되면서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것처럼 인식되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대형 사기 사건들이 잇따르며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미네소타에서는 Feeding Our Future 사건으로 수십 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미시시피에서도 약 1억 달러 규모의 복지 사기로 형사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해 벤스 부통령을 사기 대응 총괄로 임명하고
특히 지방정부 협조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감사관들과 연방당국은 복지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도 지적했습니다. 사망자에게 지급된 금액, 여러 주에서 중복 신청된 사례, 실시간 자격 검증 부족 등이 대표적입니다. 미국 식료품 체인 트레이더 조 이용 고객들이 최대 740만 달러 규모의 집단 합의금 지급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일부 영수증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식료품 체인 트레이더 조 이용 고객들이 최대 740만 달러 규모 집단 합의금 지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합의는 2019년 3월부터 7월 사이 트레이더 조 매장에서 구매한 고객입니다. 해당 기간에 결제한 고객은 신원 도용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레이더 조 측은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장기간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합의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금액은 신청 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평균 지급액은 약 100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 마감일은 6월 6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고객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기업 책임과 관련해 유통업계 전반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총격범이 침입한 긴박한 순간 교장 선생님이 맨몸으로 돌진해 참사를 막았습니다. 빠른 대응이 학생들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오클라호마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장이 총기를 든 침입자를 몸으로 제압해 학생들의 목숨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미국 최악의 학교 총격 사건 중 하나로 꼽는 콜럼바인 고교 총기 난사 사건을 모방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NBC 방송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7일 오클라호마주 폴스밸리 고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60대인 커크무어 교장은 권총 2정으로 무장한 졸업생 빅터리 호킨스가 교내로 들어와 학생들을 위협하자 곧바로 달려들어 제압했습니다. 교내 폐쇄회로에는 무어 교장이 로비로 진입한 호킨스를 향해 돌진해 몸으로 넘어뜨리고 총기를 빼앗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당시 호킨스는 한 학생을 향해 총을 쐈지만 총기 결함으로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 고장난 총기를 고친 뒤 다시 방아쇠를 당겼으나 빗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생들이 공포에 질려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무어 교장이 즉각 대응하며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어 교장은 다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호킨스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교 졸업생인 그는 재학 시절 무어 교장에게 반감을 품고 있었으며 1999년 콜로라도주에서 발생한 콜럼바인 고교 총기 난사 사건을 모방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망자 16명, 부상자 23명을 낳은 비극으로 영화 볼링포 콜럼바인에서도 다뤄졌습니다. 무어 교장은 성명을 통해 건강을 회복 중이라며 조속한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고속 전기 자전거에 대해 면허와 번호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주 전역에 통일된 규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일리노이주 상원이 고속 전동 자전거 및 전동 이동 수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주 전역에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 심의를 받게 됩니다. 최근 몇 년간 일부 교외 지역에서 전동 자전거와 전동 스쿠터 규제가 각각 다르게 시행되면서 지역별로 상이한 규정이 적용돼 왔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혼선을 해소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상원 법안은 현행 법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고출력 고속 전동 이동 수단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한 것이 핵심입니다. 법안을 주도한 알렉시 지아눌리아스 일리노이 주 총무처 장관은 기기가 더 빠르고 무거워지는 만큼 법도 이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시속 28마일 이상으로 주행 가능한 전동 자전거 및 전동 오토바이 이용자는 운전면허, 차량 등록, 번호판,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또 전동 스쿠터와 전동 스케이트보드 등 고속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는 최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도로 인도 자전거 도로에서 시속 28마일을 초과해 주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시속 20마일 이하로 운행되는 1급 및 2급 전동 자전거 경우에도 최소 이용 연령을 15세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일리노이주가 IBM과 손잡고 양자 컴퓨팅과 AI 분야 협력을 확대합니다. 시카고를 중심으로 차세대 기술 인재 양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리노이주가 IBM과 협력해 추진 중인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연구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차세대 기술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16일 시카고에서 IBM 및 일리노이 주립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IBM 일리노이 디스커버리 엑셀러레이터 연구소의 재연장 및 확대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확대는 일리노이주의 빠르게 성장하는 양자 컴퓨팅 및 AI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관련 인재 양성과 교육 취업 경로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1년 시작 이후 지금까지 230건 이상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2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AI, 양자 컴퓨팅 등 첨단 분야 연구뿐 아니라 스템 교육과 산업 연계를 통한 인재 양성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확대된 연구소는 시카고의 디스커버리 파트너스 연구소와 어바나 캠퍼스에 거점을 두고 운영됩니다. 학생과 연구자들은 IBM의 클라우드 기반 양자 컴퓨팅 시스템과 대학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의료, 에너지, 농업,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 해결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일리노이주는 미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첨단 컴퓨팅 접근성을 갖춘 지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향후 5년 동안 연구 프로그램 확대와 산학 협력 강화, 실무 중심 교육 확대를 통해 AI와 양자 컴퓨팅 분야 전문 인력 양성도 본격화됩니다. 이를 통해 일리노이는 중서부 지역 1위, 미국 전체 3위 수준의 인재 양성주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전 부지사 저스틴 페어팩스가 이혼 갈등 끝에 아내를 총격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자녀들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버지니아주 전 부지사 저스틴 페어팩스가 아내를 총으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16일 자정 직후 발생했으며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은 이를 살인 후 자살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케빈 데이비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혼을 둘러싼 지속적인 가정 내 갈등이 있었다며 최근 법원 절차와 관련된 서류가 전달된 것이 사건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집안에는 부부의 2명 10대 자녀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페어팩스가 아내 세리나를 여러 차례 총격한 뒤 집안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 스스로 총을 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고는 아들이 911에 직접 전화해 이뤄졌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서장은 아이들이 부모를 동시에 잃은 것도 비극이지만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월에도 해당 주택에 출동한 바 있습니다. 당시 페어팩스는 아내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아내가 집안에 설치해둔 여러 대의 카메라 영상 확인 결과 해당 폭행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허위 신고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유튜브 채널 윈TV 시카고.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눌러주세요.